막걸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게 끝나면 우리가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정원님께 막걸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원이라고 합니다. 막걸리 역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오라고 하셔가지고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술의 역사 해가지고요. 구석기 이전, 구석기 다음 여기 어딜까요? 조선시대. 에이, 구석기 다음에 청동기 역사인데 네, 신석기 쭉 가다가 고려 이전 비어있죠? 고려 이전 다음에 뭐예요? 조선이면 고려. 예. 구석기 이전에는 자연에서 나온 알코올, 자연 발효된 것밖에 안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실이나 어떤 거? 당기나 또 뭐 있죠? 과실 말고 술 만들 수 있는 게 자연에서 꿀. 그렇죠. 꿀. 이런 게 자연 발효된 알코올로 해가지고 마셨고요. 그다음 구석기가 되면서 인위적인 술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구석기 시대에. 그래서 그때 과실이나 꿀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신석기였죠. 신석기에는 조나 피 수수성을 위한 복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를 했습니다. 벼농사를 해놓으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쌀막걸. 예, 쌀막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그때 또 보리, 밀 재배가 되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누룩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쌀과 누룩을 위한 술을 만들었고요. 삼국시대가 되면서 고려시대에는 이름이 있어요. 술이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술 이름 고가주. 근데 역사책에도 안 나온 게 있어요. 백제술 안 나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신라는 또 신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백제만 백제주 뭐 이런 이름이 없더라고요. 고려 이전에는 고려 이전 시대에 이제 삼국시대 지나 고려 이전에 아마 여기가 통일신라 쪽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요 정도에서는 이제 요때 벌써 발효주 제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주가 되려면은 어떤 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조금 내놨는데 어떤 기술을 만들었을까요? 발효주 하니까 막걸리. 덧술이라고 덧술. 한 번에 이전에는 술을 한 번에 담았습니다. 쌀, 누룩, 물을 섞어서 한 번에 발효시켜서 먹었는데 덧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덧술은 쉽게 말하면 씨앗술하고 비슷한 건데 술을 한 번, 두 번 발효를 2차 발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작된 게 요 고려 이전 벌써 오래됐습니다. 1000년이 넘었죠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조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이제 정류주가 제조되기 시작했고요. 그 사찰에서 술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라 보니까 사찰에서 술을 많이 만들어서 뭐 행사 때 많이 썼다고 그러고, 그리고 유명한 술 만드는 곳 세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자, 지금도 딱 떠오르는 곳 한 곳 있어요. 술 하면 예? 배상면, 경산, 경주, 안동, 경주 법주. 아니에요. 경주 아니에요. 예? 진도. 진도. 2번, 3번 하나 더 물 건너 저기 먼 곳. 제주도. 그렇죠. 이렇게 세 군데. 그렇게 세 군데가 술이 유명했답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정류주,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소주 말하는 정류주가 조선 시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발효주하고 뭘 섞어서 과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과주. 조금 전에 말한 뭘 섞었어요. 발효주하고 뭘 섞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죠. 정류주하고 섞은 걸 과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술을 많이 먹었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술이었대요. 그게요. 그렇게 해서 먹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종이 완성된 시기가 이 조선시대랍니다. 네.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대충요. 다음. 네. 막걸리 언제 나옵니까? 지금 막걸리 얘기 나오잖아요. 다 막걸리 나옵니다. 뭐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6.25 이후 때부터 해가지고 술에 대한 제조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 해가지고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머리 아픈 막걸리가 이때부터 나오십니다. 그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밀가루. 밀가루가 옛날에 1965년 이후에요. 그렇게 했는데, 자, 1970년대가 되면은 막걸리가 양조장 경영난으로 맥주한테 자리를 뺏겨요.
무슨 성장? 그렇죠. 경제 성장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비싼 맥주를 먹고 막걸리를 안 먹게 돼가지고 막걸리가 맥주한테 자리를 뺏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86년, 1988년 그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주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효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 가능한 게 소규모 주류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흔히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붙여갖고 무슨 집 막걸리 근데 무슨 집인데 집 그렇죠. 영어로 하우스하고 하우스 막걸리라는 게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 2017년에는 이제 전통주가 통신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소규모 주류 생산일 경우에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물도 마시고 막 하는데 그럼 술과 음료수의 차이점 뭐겠습니까? 아우, 아스파탐. 오늘 대답도 아스파탐. 차이는 알코올입니다. 근데 알코올 얼마나부터 차이가 될까요? 그게 있어요. 규정이요. 7도. 아, 1도. 규정 1도입니다. 1도 이상 되면 술이고 1도 이하는 나고요? 아이, 나고야 되겠다. 자, 다음 막걸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겠습니다. 막걸리가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막걸리는 막걸리 낸 술이 탁주가 아닙니다. 탁주란 말은 표현 좀 잘못된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탁주라고 하는 건 흐릴 탁이잖아요. 흐린 모든 술 탁인데 막걸리는 탁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가님 맞죠? 전문가님 이 신생. 네. 탁주라고 하면 안 되고 막걸리는 백주라고 해야 됩니다. 백주. 하얀 술. 네. 그래서 탁주란 말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안 쓰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백주라고 쓰셔야 돼요. 질문 있는데. 예. 동동주하고 막걸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동주와 막걸리 차이 있으면 동동주 쌀이 뜨는 거고요. 막걸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끓여낸 술. 물을 섞은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만들어 온 술이 있어요. 이게 막걸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데 전내기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전내기라고 해요. 물 타지 않은 제조해가 발효된 술을 막걸리라고 안 하고 전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걸리하고 전내기 차이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전내기라고 하는 것은 물 혼합하지 않고 바로 짜낸 술. 이걸 전내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합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면 17도까지 나옵니다. 와. 어쩐데? 네, 마이너스 17도까지 나와요. 세더라. 예. 빈속에 근데 이제 집에서 발효가 좀 첫 들리면 번째 거. 4도, 큰 벽. 13도 정도거든요. 제 입맛에는. 독하던데.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져온 저거는 전내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이 정신장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막걸리하고 전내기 참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물을 탔느냐 안 탔느냐. 막 끓여가지고 물을 타서 섞어내면은 막걸리, 물을 안 넣으면은 전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조장에서 나오는 거는 전내기를 만든 다음에 저기 물을 왕창 섞어요.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맛이 없죠. 그래서 아스파탐을 넣어요. 그래서 맛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막걸리라고 하는 맛은 전국적으로 조금씩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아스파탐의 양에 따라 차이 나는 거고 쌀의 양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거고 그 정도지 막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물질 안 넣는 한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내기에다가 물을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파탐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술 공식하고 이거는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아까 저 17%, 뭐 16%, 17%다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너무 독하니까 물을 얼마큼 섞어야 과연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거 계산하는 건데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이거. 원하는 이제 도수가 있으면은 물을 현재 도수에다가 물을 원하는 도수를 천 다음에 술의 양을 이렇게 곱해주면 나와요. 제가 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10리터 전내기에다가 물을 한 17도다 예상했을 때 전내기 10리터에다가 물을 한 2.3리터 정도 넣으면 한 14도, 13도 나온답니다. 이 계산법이 하면 그래 독한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걸리를 팔면 참 좋은데 이 양조장에서는 돈이 문제다 보니까 물을 그보다 몇 배는 더 넣은 다음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탐을 넣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드시는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자, 술을 만드는 전통주 만드는 방법에는 여기 보면 단양주, 2양주, 3양주, 5양주, 쭉 10양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밑술을 만든 다음에 그 덧술을 추가해가지고 며칠 후에 한 번씩 덧술을 쌀을 좀 첨가하는 게 쌀을 그걸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 한 번 쌀과 물과 누룩을 만든 거를 단양주로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쌀 10kg, 물 10리터, 누룩 1kg.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유지를 해주면은 온도를 발효가 됩니다. 발효하는 거 보면은 기폭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막 기폭 올라가 기폭 안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때 걸러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거기 다 발효되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뭐 이 밑에 거는 제가 만들어 오는 거는 여기 지금 여기 단양주는 2양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2양주를 해가지고 밑술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꼬들밥을 첨가해가지고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자, 다음. 질문이 근데 그걸 많이 할수록 도수가 높아지나요? 소스보다는 맛이 진해지고 맛이 고급스러워지고. 안 되면 얼굴을 보내서 안 되겠어.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아유, 10분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분 안 된 것 같아갖고 큰일 좀 12분 지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아스파탐 대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인공 감미료인데 예전에 썼던 게 사파랑이 있는데 이 서양 쪽에 썼던 겁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서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인공 감미료를 넣을 때 이 넣는 이유가 그 신맛을 잡아준대, 없애준대요. 시큼한 그 맛을 잡아준대. 그 아스파탐이라든지 뭐 이 나와 있는 옛날 용어는 사파라고 하는 요게.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신맛을 잡아서 술을 달짝지근하게 만드는데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납까지 넣었답니다. 네. 납이 신맛을 굉장히 잘 잡아주세요. 발효해갖고 단맛이 나게 만들었답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걸 써가지고 예전에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때 조선시대인가 썼던 적이 있대요. 납을.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스파탐은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답니다. 뭐 이렇게 달기는 뭐 설탕이 200배고 이렇게 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스파라긴산, 페닐알라닌, 메탄올로 이렇게 세 가지 분해가 된대요.